중학교, 고등학교의 8회 동기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좋아하는데 우리 동기분들의 그 어떤 대선을 앞두고 열기가 있잖아요. 네. 더 큰 박수를 한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네. 박근혜. 저절로 나오시는 거. 긴장 좀 풀어주셨죠? 네. 네. 오늘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는 된다. 어떤 인연인지를 먼저 저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박봉선 네. 동기. 네, 저는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동기예요. 우리가 진짜 한창 감성이 무를 때, 그래서 우리가 볼까 안 볼까 다 본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숙사 생활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기숙사 생활은 무리 인정해야 중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만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때 그네가 언젠가는 제 옆방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겨울에는 날씨가 추울 때는 걔가 이렇게 유담포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무로 된 거, 그 속에다가 더운 물을 넣어갖고 걔가 그걸 껴안고 잤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고무로 된 것도 있었고 양철로 된 것도 있었고 아주 옛날에. 그거를 왜? 추우니까. 그때 전기전판 없었어요? 없어요. 64년이에요. 또 나는 저기 그네랑 같이 침대 밑에서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9시 반이면은 소등을 해요. 그 이상 그 이후에는 잠 자야 되는데 책은 읽고 싶고, 그래서 그네랑 그 역사책하고 또 뭐 얄개전 이거 만화책 그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래갖고 너무 읽다가 너무 팔이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도 마저 읽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역사책, 연계전 이런 것만 읽었나요? 아니 뭐 걔는 소설책이 굉장히 우리 사이에 옛날에 뭐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 그런 소설이 많이 있었어요. 빈점, 뭐 그런 빈점.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게 생각이 나요. 막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만약에 빈점. 9시 반 지나서 책 읽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단 맞죠? 좀 선생님께 한 말씀 듣죠. 어쨌든 6년 동안 동고 동락하고 기숙사 생활도 같이 했다. 이런 친구들인데 처음으로 가볼게요. 맨 처음에 첫인상 박근혜 후보가 그 학교 입학했을 때 이 사람이 대통령 딸이다 이런 걸 아셨어요? 알죠. 아니, 알고 알았지, 알고 알았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님 따님이 성심 여중에 들어간다라는 걸 다 알고 나는 몰랐어. 몰랐어. 나는 몰랐어. 근데 난 뉴스에 나왔을걸? 아니 예정이 씨 딸이 들어온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 딸이 그 인물인지는 몰랐죠. 누군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그냥 보통 그때는 비슷했어요. 굉장히 평범했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네하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동창이라서 그네하고 같이 성심을 온 거예요, 여중을. 그래갖고 다 알고 그네가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서 같이 왔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랑 깜짝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만 대학을 따로 가고. 내가 그네가 동창회를 안 나오고 여기서 얘가 안 나오네. 아니 근데 어디 공석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서 안 만나고. 대통령 딸이니까 사진이 있는데. 세련되게 옷 입고 비싼 거 입고 너무 평범하다. 여기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저기 딱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모습에 사진이 있어요. 큰 거. 같은 조끼리 초대를 하셔서 그게 처음 모습이에요? 그 중1 때 모습. 중1 때. 중학교 기숙사네. 우리가 그렇게 세련된 모습은 아니긴 한데 첫인상 그거겠지. 느끼셨던 점 좀 더 말 좀 해주세요.
근데 항상 머리를 닦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요. 중학교 때부터 처음에는 고등학교 단발로 들어왔는데 왔다가 점점 하여튼 고3 길러지지. 때까지 딴 머리였던 것 같아요. 항상 단정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언제나 교복을 입고 다니고. 요게 언제나 교복을 요때만 입었다는 거는 단발이었고. 그럼 평소에 다른 학생들은 사복도 좀 입었어요. 별로 사복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사복 때는 교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사복 입으면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청와대 놀러를 한번 나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그때도 하여튼 교복 치마를 입고 나와가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집에 있을 때. 네, 집에 있는데 교복 치마를 입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참.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지 그때부터. 별요? 어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복을 입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사실 집에 좀 그러면 입을 텐데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게 좀 남달랐어요. 내가 남다르다는 점이 그런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예, 그런 거. 그 입어도 되는데 교복 치마를 위에 입고 위에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자기 저기 경비실 앞에까지. 그래서 그땐 좀 깜짝 놀랐어요. 나 중학교 때여서 좀 오라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진짜 좀 놀랐어요. 청와대는 무슨 일로 놀러 가세요? 아니요. 저 친구 자기도 이제 사귀고 싶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 걸어서 친구 놀러 오라잖아 우리 집에 그런 식이죠. 우리 집에 놀러 와 이런 거죠. 청와대가 아니라 내 친구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럼 첫인상이 촌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때 지금 미니스커트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나팔바지 뭐 이런 거 우리 대학 시절에. 근데 그네는 한 번도 그런 걸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서강대학 가서 보면은 이제 교문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때도 있는데 무슨 주름치마 같은 그런 거 있고 굉장히 옷을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길게 입었어요. 예. 저는 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때 미니스커트 유행할 때였는데 항상 아주 그냥 길게 입고 그리고 이렇게 어쩌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은 이쁘다 웬일이야 그러면 어머니 거 고쳐 입었어 할 정도로 정말 검소한 거 생각하면은 민생 대통령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민생 대통령 생각하면은 대통령 하면 청와대는 굉장히 화려할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언제 한번 청와대 놀러 갔을 때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침실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어떻게 대통령 부부 침실이 이렇게 검소한가? 정말 검소했다는 게 정말 아니 그냥 침대에 그냥 화려했다라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때 충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검소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하고 다녔던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도 도시락을 꼭 싸갖고 다녔거든요. 저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교 라운지에서 우리들은 막 거기서 사 먹고 그러는데 항상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보면 그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건데 도시락을 싸갖고 보면 정말 반찬도 너무나 수수한 반찬 그렇게 쌌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틀림없는 거는 특출난 집안의 딸이라서 민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서민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또 이런 생각나시죠? 아니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신당동 사저에 이제 거기 대통령 되시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데 놀러 가봤는데 너무 집이 검소해가지고 집에 살림이 진짜 너무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묘사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묘사? 아니 살림 도구가 별로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고 집이니까는 이게 단독주택 같은 일식 가옥이었는데 하여튼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서 저 충격받을 정도로 너무 검소하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네도 진짜 검소한 것 같아요. 교복도 중고등학교 때도 보면 이렇게 오래 입어가지고 이게 반질반질하게 새로 안 입어요. 그걸 그죠 반질반질했던 기억이 나요. 오바도 예, 그거 그대로 입고 다녔던 딴 애들 것 같으면 새로 해달라 그랬을 텐데 그걸 그대로 입고 다니고 그때는 전철은 저희 집이 효자동이었거든요. 청와대 근처에. 그래서 이제 그때
효자동에서 원효로 사과까지가 종점에서 종점이에요. 거기가 이제 청와대 있는 쪽에 이제 종점이었는데 거기서 같이 타서 원효로 사과까지 가면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재밌게 잘해요. 그네는 얘기 잘. 아니 우리는 뭐 이제 이제 TV 같은 거 보고 뭐 연속극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문서적 본 얘기, 역사책 본 얘기, 지금 이제 꼭 무슨 제목이 뭔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잘해요. 그러니까 종점에서 종점을 가는데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재밌게 잘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재밌게 다닌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청와대를 놀러 갔는데 지금은 사실 생각도 못하죠. 지금 전화 걸고 뭐 친구네 집 이렇게 옆에 가득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효자동이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간식을 주셨는데 누룽지 튀긴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사실 그냥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데서 아 청와대 안에서도 이렇게 누룽지 튀긴 거를 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어린 마음에도 별것도 아닌 간식 같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검소한 그러니까 검소한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생활화된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어디서 나올까요? 그 검소했던 거. 부모님한테서 받은 것 같아요. 항상 한복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유경수 청와대에서도 그러고 그 전에 집에 계실 때. 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청와대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그네 생일날 주중이 때가 청와대 초대받았는데 그네 생일이었나 봐요. 예, 우리 거기 가서 2시 오라고 그랬어. 2시쯤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2시라는 시간이 그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점심시간을 얘기하는 건지 그때 한번 티타임이라는 그런 얘기가 없었을 텐데 이건 밥을 먹고 안 가는 밥을 먹고 가면 안 되는 걸로 느낌이 들어서 꿈꾸 같죠 당연히. 뭐 잘 먹을 줄 알고. 근데 국수를 내줬어요. 얼마나 국수. 그때 그리고 근데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었는데 그 의경수여서 어머님이 다 우리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진짜 그랬을 때 하루이 네가 너무 예쁘니까 이미 왔구나 이거 시간 나너 설마 제 이름까지 불러주실까 했는데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서 이런 어머니 그러니까 대통령 딸이라는 거 부러웠지 않았고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네가 자랐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 정말 검소함은 뭐 우리 온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그 어머니의 교육 그 밑에서 그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어요? 예. 또 아시고. 그러니까 거의 최소한 전달이라도 60명을 다 외셨나 봐요. 그러니까는 옆에 얘 저 다 그 기억이 나. 내 이름 알아서 깜짝 놀랐어.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정말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알긴 알더라도 그래도 그 이름 기억하는 게 쉽냐. 또 여사님 뭐 닮은 거 있을까요? 검소한 점.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워낙 그 말씀을 공손하게 해서 그런지 그네가 어머니한테 꼭 또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어릴 때도. 맞아요. 그죠? 어머니 너무, 예. 그리고 이경수 여사한테 말씀 드릴 때도 꼭 존댓말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반말하고 있잖아요. 네, 어머니 뭐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손하게 부모님을 그렇게 잘. 그리고 그때 올바르게 했다라는 기억이 나요. 지금 보면 닮았구나 이런 생각 드세요? 모습도 그렇고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그 삼성 집을 비추는데 그 오래된 그러니까 금성사 에어컨이 달려있는 그거를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도 또 빨갛게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화장대하고 보였는데 그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지금은 잘 사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똑같다. 이번에 아이패드로 오인받은 그 백도 10년 이상 된 정말 보니까 많이 하셨더라고. 우리는 그거 안 들어. 박근혜 후보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이 아닌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말 여자니까 여자들이니까 샘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시했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샘을 부릴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진짜 그 시대에 흔한 외제 학용품 같은 거 하나 우리는 좀 이렇게 끼워서 썼잖아. 일제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나를 톰보이 우리 그런 거 하나씩 끼웠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보면 좀 틀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6년 동안 반장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고 성실했고. 반장은 어떻게 뽑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와라. 그럼 안 해오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한 번도 얘는 안 해온 적이 없었고 단어도 같이 꼭 찾아와.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꼭 찾아와. 정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어갖고 선생님 하나 쉬고 나가면 그 쫓아가서 그네가 그거 다 해결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해결사니까. 보니까 지금 한나라당 할 때도 보니까 다 해결사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건 진짜 정말 잘했어요.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칭찬만 해서 남들이 들으면 진짜 그건 줄 알 거예요. 근데 워낙 그랬으니까. 정말 그런 얘기밖에는 할 게 없어 진짜. 흉볼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별걸 다 말하잖아 지금. 그러면 좀 재미없는 친구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말을 대화를 할 때 말을 참 이게 재미있게 해요. 자기 책 본 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 지루하지가 않고 같이 대화하면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아는 게 많고 작은 일 갖고도 굉장히 잘 웃어줬어요. 항상 웃고 공부는 오등으로 들어왔지만 6년 동안 1등. 아니 우등이 아니고 5등. 5등까지 어떻게 알았어? 기사님이 이겼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얘기 잘하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네도 아니 그런 그 불통의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그거는 정말 그네를 모르는 이야기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친구는 정말 아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식으로 정말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배려하고 다 들어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그렇게 근데 이제 불통이라는 거를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을 굉장히 아껴요. 혜전아 한번 약속은 꼭 지키는 형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아끼는 거지 딴 사람처럼 내가 오늘 이겼다가 내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말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 말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뭐 어디서 얘기했지만 뭐 저녁 찾으면 어디 계시는지 모르고 남자 기자가 지난번에 TV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말하자면 저녁 때 되면 뭐 열은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낮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한 잔 그 나이 하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우리 그 교장 수녀님의 그 수업 시간에 그 수녀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이 말을 들을 상대방의 입장이 먼저 되어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늘 항상 마음에 있어서 정말 나쁜 말, 뭐 남편이나 뭐 아이들이 키우면서도 심한 말을 못하고 저희가 지내왔는데 그네도 그렇게 어떠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그렇게 즉각 듣는 대로 금방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막 금방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네는 그렇지가 않고 정말 잘 소통되는 소통되는 그런 친구예요. 저희가 아는. 또 그냥 해명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면 불통 말고 또 다른 오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수첩 가지고 있는 수첩 공주. 수첩은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이제 소화가 된 그러니까. 것 같은데 공주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요새는 정말 너무 말을 진짜 너무 무슨 뭐 그런 사람들 말 너무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그네는 TV에 나오면 정말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공주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너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르세요. 땅 따먹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배운 대로 자기 예의 범절대로 하는데 그 예의 범절을 그네 가면 공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머 굉장히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할 거를 그네 가면 공주가 되지. 아니죠. 그런 게 굉장히 아쉽죠. 절제된 감정에서 네. 이렇게 저희가 하는 말인데 그러한 것을 그렇게 막 함부로 표현이 될 때 저희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또 이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그네가 굉장히 천천히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천천히 하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말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고 밥을 천천히 먹으라 그랬다는데 학교 다닐 때 그네를 보면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면은 막 폭발하면서 웃고 그럴 때 정말 그 유머감 같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나 속상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뭐 1조 재산이 있다 그러는 얘기를 젊은 애들은 그거를 굉장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걔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지 본인이 재산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탐욕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조라는 재산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주변에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 나라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은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다 그건 알아요. 맨날 그 대화를 하니까. 그런데 그 재산 1조가 있다, 뭐를 어떻게 뺏었다, 그걸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는 진짜 아주 그러니까 아주 악성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니면 말고 이런 게 풍토잖아요. 그냥 질러놓고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무책임한 우리나라 지금 시대에 정말 그거는 정말 고쳐야 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를 그런 식으로 너 아니면 말고 이런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목걸이 같은 것도 우리 친구 얘기했다시피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맨날 보면 그거 하나. 뭐 정말 갖고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은 거 보면 그런 데 대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그 정태기는 좀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면 말고 이런 거 네거티브 들을 때 보통 사람들과 내 친구가 그런 거를 당할 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죠. 제일 화가 났던 그런 네거티브 얘기를 있었어요. 막 역사관 같은 거 묻고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아들? 그런 거 아들 얘기. 분노도 아니야. 사실 너무 기가 막혀서. 근데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남들이 진짜인 줄 알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학교를 옮겼다든가 뭐 그런 얘기, 뭐 아주 상상의 나래를 피는 얘기를 하면은 참 이런 사람들은 소문에 이런 헛소문에 많이 휘둘리는구나 하는 거 우리 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저는 제 조카가 카톡으로 이모 그네 언니가 그네 언니가 아니지. 그네 아줌마 뭐 1억 얼마를 들여서 구슬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그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답글을 써보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친구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나 그건 악성 글이니까 그건 믿지 마라. 그래갖고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 놨다면서요? 네, 그러면 정말 그런 악플 말도 정말 너무 속상하고 뭐 누가 뭐 먹을 때 이렇게 청와대에서 쌀밥 먹을 때 누구는 뭐 보리밥 그네 우리랑 똑같이 보리밥 먹고 살고 보리밥이 진짜 굉장히 거의 보리. 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그냥
의례 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실처럼 번지는 거가 너무 속상했어요. 큰일을 할 거라고 느꼈던 게 전차 타고 다닐 때 기억인데요. 이런 얘기 해도 정말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해프닝을 벌여서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다들 놀랐었는데 정말 그때도 그 어린 나이에도 차분하게 그냥 딱 자리 피해 그거 보면 어렸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그런 즉흥적으로 행동을 대처하는 것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정말 요새 생각하면 놀라운 것 같아요. 다들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할 때도 지금 생각해도 좀 진짜 달랐다. 그런 면이 또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 그런데 더 무서운,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게 다 그냥 가장 정말 평범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애국자였는지 되게 특출나게 막 밥 먹을 때도 막 나라 얘기하고 막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들 좀 해주세요. 남다른 점. 그러니까 점심시간 우리는 이렇게 도시락 항상 이렇게 한 사람씩 자기 테이블 위에다가 깔고 이렇게 컵 갖다 놓고 자기 도시락을 자기만 먹고 남의 거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못하게 하셨어요, 수녀님께서. 그랬는데 그럴 때 이제 대화를 주로 우리 친구는 열심히 하죠. 그 대화를 밥 먹으면서 하는 게 약간의 식사 예절이라고 배워갖고 그랬는지 그럴 때 주로 대화하는 내용은 우리들이 그 나이에 관심 있는 무슨 연예인 얘기라든가 또는 뭐 음악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주로 제 기억에는 그 무슨 우리나라 경제 개발 같은 얘기라든가 해외 토픽이라든가 특히 해외 토픽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면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왜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재미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박자 맞춰서 밥을 먹으려면 남들은 다 나가서 이제 무슨 운동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 있는데 매층 붙들려서 이제 끝까지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이제 제 생각에는 참 저런 얘기가 저렇게 재밌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도 그 우리 나이 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관심보다는 늘 아버지 옆에서 들었던 어떤 얘기가 자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내면화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른 데 관심보다는 오로지 우리나라 발전 뭐 이런 모든 것이 그때서부터 쌀이 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박근혜 후보의 감춰진 다른 모습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들 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클리프 리차드가 우리한테는 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한 공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노래 좀 불러보자고. 예, 그러면 이제 뭐 좀 해봐. 막 그러면 걔는 와서 살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짝 노래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둘이서 노래도 하고 그리고 더 영원스 그때 그런 거 있어요. 웬더걸 인유스 그런 거 그런 거 와서 야 그 노래 좋더라. 그래서 너 노래 할 줄 아니? 좀 그래 알지.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클리피자가 왔을 때 우리는 갔는데 그네는 못 갔어요. 갔다 오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뭐 노래 불렀냐? 뭐 해봐라. 둘이서 뭐 더 영원스 노래 불렀나? 그런 거는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내놓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이렇게 통하는 데가 있다면 와갖고 막 얘기해보라고 노래해보라고 막 그래서 정말 그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어떤 노래를 좀 해보시라고 할 때 절대로 사양하지 않고 열심히 정말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그 로고송 그렇게 부르고 할 때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아주 그냥 근데 박자 음정 뭐 이런 너무 정확하게 힘을 팍팍 주면서 할 때, 그냥 역시 그네답다. 네, 거기에서도 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뭐 곱게 뭐 막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그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네, 맞아요. 정직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네답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가 자꾸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정감이 가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 아니 좋아요. 네, 아주 네 힘이 있고 좋아요. 그래서
역시 박자음정 정확하구나. 뭐 강약 이런 거 없이 그냥 쫙쫙 하는 거. 운동은 잘했어요? 체육 시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뭐 대학교 때도 탁구, 테니스 다 정말 농구 다 열심히 했던 거. 열심히 했지 정말. 항상요. 그네한테 열심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무슨 배구 시험이다. 그러면 그 꼭 나가서 연습을 해요. 공 갖고 자기가 왜냐면 토수 시험 본다 그러면요. 그 꼭 운동장에서 토수 시험 그거 하고 연습하고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예, 정말 노력형이에요. 예. 그 노력은 그래서 뭐든지 다 다방면을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데는 좀 있어요. 자기가 다 잘하려고 하는 그건 진짜 노력형이에요. 그건 정말 알아줘야 돼. 유세 현장 다녀보셨어요? 강화문에서 우리 동기들 이제 우리 동기들뿐만 아니라 동문들이 강화문 유세소부터 우리 따라갔어요. 네, 제가 그날도. 사실 동문 네. 분들 봤는데 네. 정말 소리를 우리가 근데 어떠셨어요? 소감? 근데 내용이 참 좋았어요. 민생 위주로 하니까 민생 위주로 연설을 하니까 굉장히 좋고 사람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고 정말 그날 우리 정말 그 다음번 끝까지 진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요번에 며칠 전에 새벽 6시에 압구정에서 만나서 포항 거기 다 따라갔다가 청주 마지막 청주 해갖고 집에 서울 사람도 오니까 11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홍천까지 그 다음날 또 간 동문들도 있고요. 신촌도 갔고 많이 갔어요. 그렇게 하루 다녀보니까 어떠세요? 어떨 것 우리는 그날 몇 군데 스킵했죠. 우리는 세 군데밖에 안 우리 세 갔어요. 군데만 하고 네. 그런데도 우리 시간 맞춰 오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동안 그네는 여섯 군데 더 다녔잖아. 우리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체력이 정말 힘들게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뭐 박근혜 후보를 보면서 어떤 점을 어때요? 오랜만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막 그냥 포항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줄에 그네 차 옆에다 저희를 약간 배려를 해서 세워줬어요. 그래갖고 우리 팔에는 좀 앞줄에 쓰고 좀 했는데 막상 박근혜가 이제 그 끝나고 차 쪽으로 올 때 이게 인간 쓰나미가 뭔가 그래서 오면은 얘 너 수고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완전히 뒤에 엉켜버려갖고 세상에 그건 아수라장이. 그런데 이제 그네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네는 지나가면서 차를 타기 직전에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갖고서는 애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윤정이야 힘내. 그런데 그때쯤이면 벌써 이제 옆에서 박근혜 하니까 완전히 미쳐갖고 뭐라는데 이제 둘이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흔들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 악수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손을 긋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약간 손끝만 잡고 그리고 올라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안쓰럽고 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대견 자랑스럽고 그러면서 그냥 이 갑자기 우정이 좀더 저러고 다니면서 6군데를 다니고 저희는 3군데를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6군데를 다녔대는데 밥대를 제대로 먹었을까? 뭐 제대로 뭘 할까? 챙겨줄까? 이런 그러니까 이게 소소한 게 이렇게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감이 확 되죠. 그래서 그 이튿날 저희는 11시에 도착해서 집에 오니까 뭐 12시 넘었는데 그 이튿날 뻗어갖고 이제 12시쯤 그러니까 그냥 아침 그냥 계속 자면서 지금쯤 어딘가를 유세를 내가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피곤할까. 난 여기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있는데 피곤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진짜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어요. 박행준이 홍천에서 또 마주쳤잖아요. 저는 홍천을 일이 있어서 같이 이제 3분이 같이 나까지 해서 3이 갔는데 그날은 홍천은 좀 사람이 적었어요. 그 첫날은 우리 다 같이 갔었을 때는 정말 사람에 묻혀서 우리가 나설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헐렁헐렁해갖고 그래서 이제 딱 밑에서 보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들께서
아주 시골 할아버지들께서 손에다가 그 인삼을 이렇게 싸갖고서 이거를 좀 먹고 기운을 내라는 뜻인 건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그 추운 날 들고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볼 때 아 진짜 사랑을 받는구나. 이 할아버지께서 그 힘든데 그 시간에 그 얼음 위에서 서 계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뒤에도 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토산품 같은 거 이렇게 싸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걸 봤죠. 가는 동료분들은 같이 빨간 옷 입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마우라 하죠.